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히스토리는 낙위 탄 기인이 권율에게 전수를 전하다 2편입니다. 왜군이 후퇴한 뒤부터 서쪽 길이 통하게 되어 각 고을에서 의병이 이 소문을 듣고 일시에 일어나서 향응해왔다. 권율이 독산성에서 친히 정예병력 2300명을 인솔하여 고향 쪽으로 진을 옮겨 서로를 장악하여 지키고 적의 본거지가 된 서울을 엿볼 계획으로 이동하였다. 전라병사 선거인은 금천, 지금의 시흥에서, 창의사 김천일은 강화에서, 소모사 변희중은 긴포에서, 충천감사 허욱은 통진에서 각각 권율을 응원키로 하였다. 행군이 양천 강변에 이르렀을 때였다. 헤어진 옷을 입고 절뚝거리는 나귀를 탄 길손이 행군하는 부대 앞을 가로질러 나가니 행군하던 장병들이 무례함을 힐책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까닭 없이 트집을 부리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권율이 엄중히 책문토록 명하니 길손이 나는 인천마을에서 공부하는 선비라 자칭하고 원컨대 장군을 만나 아랠 일이 있다 고 하였다. 권율이 그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고? 하니 선비가 말하였다. 나의 우견이지만 한 가지 득책을 몰래 가지고 있어서 송구함을 무릅쓰고 장군의 진영을 찾아왔으니 장군께서 기꺼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권율이 무슨 일이요? 하니 선비가 용병의 방법은 지리에 이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언덕에 군대를 배치할 만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이 소위 병법에 있는 구지에 숨는 곳이요. 구천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장군께서 몸소 살펴보시고 그 가부를 내리십시오. 한다. 권율이 그 선비와 같이 가서 그 형세를 관찰하니 과연 군대를 포진하는 데 적합하여 드디어 행주에 목책을 쌓고 진영을 옮겼다. 그리고 그 선비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니 의견이 묘리를 가진 것이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크게 기뻐하여 영중에 묵도록 하였다. 2, 3일이 지난 새벽 척후병의 보고에 적이 좌우익으로 나누어서 홍기와 백기를 펄럭이면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는 것이었다. 권율은 전군에 동요하지 않도록 영을 내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우리 진영 오리 밖에 적의 무리가 꽉 차 있는 듯하더니 삽시간에 수만의 적병들이 우리 진지를 포위하는 것이었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화살과 돌 그리고 화차를 쏘아대며 혈전을 거듭하였다. 적은 3만 명의 병력을 5대로 나누어 형세가 불리하면 교대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물러섰다. 적은 마침내 마른 풀을 다발로 묶어 불을 붙여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 우리의 목책을 불태우려 하였다. 아군은 이에 진중에 준비해 두었던 물을 끼얹어 불을 껐다. 그러나 승군이 지키던 서북 쪽에서는 목책이 타고 적군이 밀려드니 약간 후퇴하는 기색이 보였다. 적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대거 난입해 들어오니 권율이 칼을 뽑아 들고 후퇴하는 자는 참한다 하고 독전하니 모든 장병들이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육박전을 벌여 목책 밖으로 격퇴시켰다. 적은 또 긴 나무로 누대 형상의 높은 가마 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어
그 안에 수 100명이 저격병을 숨겨서 우리 진영 안으로 조총을 맹렬하게 쏘아대었다. 아군은 이때 그 선비가 대포를 가져오게 하여 포환을 장전하고 화차전과 동시에 누대 영상의 가마에 쏘아대었다. 그 가마는 굉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그 안에 적병들은 부서지는 가마와 함께 땅 위에 날아 떨어져 사상자가 부지기수였다. 적은 종일토록 9차례에 걸친 파상공세를 감행할 만큼 전투는 치열하였으나 적은 끝내 대패하고 시체를 사개소에 모아 불사르고 퇴각하니 그 냄새가 심리까지 진동하였다 한다. 아군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130여 명의 목을 더 베었고 적의 병장기를 노획한 것이 무수하였으니 이것이 행주대첩이다. 이때 어떤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고 서울에만 머물러 있던 임진란의 왜군 총대장 웃기다가 행주 싸움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고 그 외에 이시다, 요시가와 등 장수들도 부상을 입었다. 그 뒤에도 왜적은 매양 행주패전을 보복하기 위하여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성루의 허실을 탐색하였으나 성벽과 진지의 견고함을 보고 병력을 거두어 물러간 것이 여러 번이었다. 하루는 권율이 선비와 더불어 장막안에 앉아서 병법에 관해 의논하고 있었는데 장교가 붉은 괴짝 2개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것이 한강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것을 제방을 지키고 있던 병졸이 흐린 물속에서 건져 올렸으니 어떤 물건인지 몰라서 감히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하는 것이었다. 권율이 그 괴짝을 열도록 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금은보화와 진귀한 비단이 가득 차 있는데 다 외의 물건이었다. 권율은 이것이 반드시 적이 제물로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고 전부 군졸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선비가 권율에게 이르기를 또 다시 내려오는 물건이 있을 것이니 미리 장교들에게 부탁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단단히 움켜쥐고 갖다 바치되 만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하였다. 권율은 그 말에 따라 별도로 한막사를 설치해놓고 있으니 며칠 지나자 병사들이 또 2개의 괴짝을 가지고 와서 바치며 이것이 또 강 위로부터 떠내려온 것입니다. 고하는데 붉은 칠과 금빛이 찬란한 것이 눈이 부시게 하는 것이었다. 선비가 곧 군졸을 시켜 쇠사슬로 2괴짝을 몇 바퀴 동여매고 이것을 쌓아놓은 섭 위에 얹어놓고 불을 댕겨 태우니 괴짝은 타서 재가 되고 2개의 해골과 2개의 긴 칼이 튀어나왔다. 권율은 비로소 괴짝 안에 자객을 숨겨보내서 괴짝을 열면 갑자기 뛰쳐나와서 변을 일으킬 간사한 계교임을 알고 더욱 선비에게 선견지명이 있는 것을 탄복하였다. 권율은 이로부터 그 선비를 더욱 존경하고 중히 여겨 잠시도 그와 떨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 후 곧 파주산성으로 진을 옮기려 하는데 선비가 권율에게 말하였다. 행주대첩은 이미 국가중흥의 원운이 되었으며 그 성망은 중국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이름은 청사에 기록될 것이니 여기에 다시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얼마 후에 화약이 성립되어 왜적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고 또 살아있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있어 마음이 매우 산란하오니 청컨대 물러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만류해도 안 되어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하고 금, 은 등 귀금속과 명주 등 비단으로 노자를 많이 주었으나
하나도 받지 않고 절름발이 나귀를 도로 타고 표현이 떠나버리니 끝내 그의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